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GRT 악성 코드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서버와 악성 코드를 실행한 피해자 간의 연결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을 주로 다루고 어떻게 그 패킷을 탐지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분석 보고서와 발표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GRT의 역사를 보면 2013년에 처음 탐지가 되었고 오늘날 2020년까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NGRT는 이 용어 그대로 트로이몬과 악성 코드인데 서버가 피해자 PC를 조정하는 원격 제어 트로이몬마입니다. 그래서 단내 컴파일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0.7 버전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되어서 많은 연구자와 그리고 분석가들이 이 소스 코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현재 1.x 버전은 0.7 전보다 10가지 이상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써놨습니다. 0.7 버전은 GitHub을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소스 코드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저는 패널이라고 불렀는데 서버 쪽의 소스 코드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 소스 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서버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은 NGRT를 생성하는 빌더이고 오른쪽은 NGRT를 감염하는 피해자를 조절하는 연결 제어 창입니다. 화면을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실행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그 두 개만 아까 빌더 연결 제어만 가져왔었습니다. 빌더를 클릭하시면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원격 조정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체크박스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 하나하나 기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던 연결 제어 창은 피해자가 NGRT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5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염된 PC 항목이 추가가 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빌더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선택 옵션들이 있어요. 이 선택 옵션은 실제로 소스 코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OK라는 클래스 안에 각각 필드로 관리가 됩니다. 이 필드 값은 if else 문으로 체크를 하게 돼요. 만약에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관련된 악성 행위를 수행을 하고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 NGRT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 설정이 끝나고 이 빌드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악성 코드를 만드는 과정은 유튜브 정책에 어긋나서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가 NGRT에 대한 소개였고 직접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src 이제 소스 코드로 구성된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GRT 폴더는 서버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스톱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스 코드인데 피해자가 실행하게 된 악성 코드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NGRT의 클라이언트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top이라는 폴더에 들어갈게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링크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메인 함수가 제일 처음에 열리게 되는데 OK 클래스의 k 함수가 메인 함수의 시작 부분입니다. 실제로 악성 행위를 시작하는 부분은 이쪽부터 시작이 되죠.
제일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은 OK anti ch라는 변수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이 start y anti process start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체크박스 중에 antis라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antis를 체크하게 되면 실행 환경을 검사하는 함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실행 환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행 중인 환경에 NGRT를 실행한 환경이 샌드박스이거나 아니면 가상머신이거나 또는 분석 도구가 실행 중이면 NGRT를 강제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그 항목이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이 스타트 함수를 클릭하게 되면 타이머라는 함수 있죠. 타이머 함수를 통해서 여기 위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프로세스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 있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를 발견이 되면 endApp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NGRT를 강제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악성 행위는 anti VM 샌드박스 디버깅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조건문을 이제 넘어가면 OK USB SP라는 필드 값이 true인지 검사를 하게 돼요. 실제로 안티 기능이 잘 되는지 실험을 해볼게요. 이 중에 저는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보고 NGRT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NGRT가 실행이 되면 이 연결 제어 창에 뜨게 되는데 현재 이 안티 기능 때문에 이 실행을 해도 지금 안 붙을 겁니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클릭하자마자 바로 종료가 되거든요. 클릭하자마자 종료가 됩니다. 즉 안티 VM 기능이 안티 디버깅 기능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결 제어 창에서도 지금 안 뜹니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끄고 실행을 해도 실행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제 비교 대상을 잘 찾아보시면 VMware를 찾는 이 VG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VMware의 실행 중이라면 NGRT는 실행이 안 되도록 지금 이 부분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 환경을 검사가 끝났다면 이 아래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USB SP라는 필드가 있다면 여기 아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USB를 포함을 해서 각 논리적 디스크, C 드라이버나 D 드라이버 같은 각 논리적 디스크에 NGRT를 tools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USB 같은 경우에는 USB 악성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원리가 autorun.inf라는 파일을 설정을 해서 USB가 연결이 되면 이 tools.ex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주석된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write line, 파일에 autorun 파일에 이 내용을 쓰고 있죠. 일단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USB 같은 경우 주석 처리를 해놨으니까 굳이 주석 해제를 않고 각 논리적 디스크, 저는 C 드라이브만 있으니까 C 드라이버에 tools.ex가 복사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고 NGRT를 실행을 해볼게요. C 드라이버에 tools가 생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안 생겼죠. 그 이유가 바로 C 드라이버를 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ools에 client.ex를 이렇게 include를 할게요. 프로세스만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이벤트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목록이 보이게 되는데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C 드라이버 tools를 찾는 부분 있죠. 그런데 access denied가 보여요. 즉 여기 속성, desired access 보시면 write에 대한 속성이 없어서 access denied가 뜹니다.
이제 관리적 원안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tools라는 파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기존에 있던 엔자리티 제거를 하고 실행해 볼게요. 엔자리티는 2개 이상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적 원안을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tools가 생겼죠. 그래서 이 해시를 비교하시면 이거 2개 다 같은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은 인자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낫이 2번 부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자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실행될 때 최소 1개 인자를 갖습니다. 자기 실행 경로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전마다 또는 각 엔자리티마다 다른데 자기가 실행됐다는 흔적을 레지스터에 남겨요. 여기서는 테스트 용도로 DI 키를 생성을 해서 이 느낌표라는 것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 위치는 current user HKCU 그 최상위 경로에 쓰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엔자리티를 실행된 후에 레지스트리를 보시면 current user 최상위에 DI라는 키가 생겼고 여기에 느낌표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됐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엔자리티를 탐지하기 위한 문자를 쓸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단서입니다. 그 다음 줄은 뮤텍스를 실행을 하죠. 뮤텍스를 실행을 해서 엔자리티가 2개 이상 실행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키시면 쉽게 뮤텍스 변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자리티를 클릭을 하시고 이 타입에 뮤턴트라는 곳에 보시면 여기 63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봤던 이 뮤텍스를 생성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서버 측 소스 코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값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INS 인스톨 약자인데 엔자리티를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함수는 발표자를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INS라는 함수는 총 3개에 대한 체크박스 값을 비교를 해서 악성 행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악성 행위는 이 copy라는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OKIDR 저 체크박스가 체크되면 OKIDR이 true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실행 경로를 검사를 하는데 실행 경로가 여기 위치인지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면 악성 행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악성 행위가 여기 파일 카피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파일을 복사하는 부분인데 엔자리티를 여기서 설정된 값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복사한 엔자리티를 실행을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종료를 해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은닉을 하는 목적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하나가 빠졌거든요. 자기 자신을 종료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엔자리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7 버전은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악성 코드 은닉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건문이 아니라 기본 기능인데 INS라는 함수의 기본 기능인데 이 UAC라는 기능을 우회하기 위해서 환경변수 설정을 하게 돼요. UAC 같은 경우에는 설치 프로그램이나 또는 악성 코드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 실행하기 전에 윈도우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줘요.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를 S라고 클릭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기술인데 악성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가 안 뜨고 실행이 돼야 악성 행위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USE 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악성 엔자리티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엔자리티 야라루를 보시면 이 문자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 예외 설정을 하게 되는데 방화벽에서 엔자리티를 엔자리티 자체 프로그램을 예외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OKIS라는 필드 값이 true로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더에서 copy to 이게 아니라 REST Restartup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OKIS라는 값이 true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리 두 개를 설정을 해서 current version run 있죠. 그 레지스터리 키를 설정을 함으로써 지속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레지스터리 설정은 current user, 즉 HKCU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current version을 건드리게 되고, 두 번째는 HKLM, local machine에 있는 current version을 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OKISF가 true인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표전에서 보면 이 copy to startup죠.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저 값이 true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엔자리티를 복사를 하게 돼요. 결국은 이 두 개가 지속 메커니즘으로 설정이 되고, 엔자리티를 지금 두 개 다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두 번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뮤텍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엔자리티가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INS 같은 경우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네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고 패턴을 제거한 후에 엔자리티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30초 정도 기다릴게요. 프로세스 트리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자식 프로세스로 엔자리티를 실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프로세스 스타트 여기 있죠? 이것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 엔자리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행했던 최초의 엔자리티는 종료가 될 겁니다. 이 소스 코드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맞죠? 최초에 실행했던 엔자리티는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을 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발표자를 보시면 이 exe name, 저는 기본값을 사용했거든요. 이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 엔자리티를 실행을 하고 자기 자신은 종료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볼 행위는 이 부분이죠. 바로 첫 번째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레스트리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include process를 해서 프로세스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레스트리만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찾아볼 거는 resist set 키를 살펴볼 건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tools, counter occurrences, 그 다음에 operation을 보면 이 rest에 대한 이벤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et value 이거를 필터링 할게요. 필터링을 하게 되면 지금 레지스터리 HKS environment 이게 한계 변수인데, 한계 변수의 CMask도 준 체크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값은 1로 설정을 해냈네요. 그래서 USE를 우회하기 위해서 값을 설정을 했고,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이 환경 변수에 가보시면 이 환경 변수가 지금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체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에 설정을 해놓는데,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로 cmd.ex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 트리를 보시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프로세스 트리에서 작식 프로세스를 보면 netsh.ex 있죠? 그래서 그 실행 했던 값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netsh firewall add 방화벽 설정을 하는데 프로그램 A 설정을 하겠다. 자기 자신 NGRT를 A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확인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이 부분이죠. 레스터리를 설정해서 지속 메커니즘 설정한 부분. 그래서 current user HKCU랑 HKLM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기존에 설정했던 레스터리 필터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 current version 1 HKCU current version 1을 설정을 했네요. 점프 툴을 누르시면 이동이 되는데 이거는 악성 코드 인덱에 사용된 경로를 설정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HKLM은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필터를 하나 제거를 할게요. REG set value를 제거를 하고 OK를 누르시면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HKLM 그 다음에 여기 HKLM current version 1 보이시죠? REG 오픈 키, 즉 키를 여기 열려고 하는데 access denied가 됩니다. 즉 권한이 없다고 지금 거부가 돼서 여기 이 줄에 있는 소스 코드가 실행이 안 돼요. 즉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작 프로그램에 파일을 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파일 필터는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필터를 오퍼레이션 write 파일을 설정할게요. 그러면 스타트 메뉴 프로그램스 스타트업이라는 경로에 지금 뭐가 복사가 되는데 점프 툴을 눌러서 가보시면 NGRT가 복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를 비교하시면 기존에 실행했던 NGRT와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INS라는 함수 행위 분석을 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 OKRC라는 함수를 스레드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스레드인데 이 스레드는 직접 공급자에게 자기가 감염되었으니 제어를 해주세요라는 실선을 맺게 되고 그리고 공격자가 전송한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스레드입니다. 실제로 원격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 OKRC라는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정말 길어요. 심지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한 루프로 돌게 됩니다. 이거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끝날 때쯤에 go to 라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벨을 따라가 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즉, 이 함수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자의 명령어를 전달받고 실행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적 분석을 직접 해보시면 어떻게 돌아간지 전체적인 윤곽은 보이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동적 분석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은 공격자와 서버 간의 실선이 맺어져야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그 실선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989번째 줄에 OKConnect라는 함수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OKC라는 변수에 TCP 소켓을 만들어서 주소를 설정한 다음에 커넥트를 하게 돼요.
자, 이거는 dinspy로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c라는 스레드에 OK 커넥트 있죠? 커넥트 함수에 이 커넥트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걸리게 되는데 저희는 연결하는 주소가 OK.h OK.h는 제 주소가 10.52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날리게 되면 패킷이 날아갈 거예요. 그 패킷은 와이어샤크로 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한 줄 실행하면 TCP 패킷이 날아가겠죠? TCP 패킷을 확인해 보시면 3웨이 핸드 세깅이 보입니다. 이제 지속해서 명령어를 날리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inf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inf 함수를 보시면 l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l 명령어는 지금 감염된 PC에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OK send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행을 하면 TCP 패킷이 전송이 되는데 follow TCP stream을 보시면 LL 커맨드가 날아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구분자를 E6부터 해서 JJ NGRAT는 각각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또는 명령어에 필요한 인자값들을 구분자를 통해서 구분을 짓게 되거든요. 구분자는 각각 달라요. 버전마다 다를 수 있고 또는 이 악성 코드를 만들 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달라집니다. 기본 구분자는 Y에서 J까지예요. 그래서 이 구분자가 있고 그 뒷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뒷부분에 이런 값이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구분자가 있어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은 다음에 구분자를 찾아서 막대기로 바꿀게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쉽습니다. 수집한 정보가 지금 보이시죠? 운영체제 정보, 계정 이름,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감염된 날짜. 이거는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캠 보유 여부거든요. 캠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설치된 안티바이러스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했던 inf 함수에서 안티바이러스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안티바이러스는 쭉쭉 내려가 보시면 get antivirus는 함수에서 목록을 가져옵니다. 이 함수를 가보시면 wmic라는 지금 명령어를 사용하죠. wmIC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된 안티바이러스, 즉 백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져온 목록을 알맞게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목록을 wmic로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살펴봤던 거는 이 OK inf라는 함수에서 ll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ll은 하나의 명령 키워드예요. 서로 송수신 피해자와 공격자가 송수신하는데 미리 사전에 정의한 명령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ll이라는 명령 키워드를 보낸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OK send 부분에 하나 더 있죠. inf라는 명령어를 보내게 돼요. inf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빌더를 보시면 이 체크 값들이 있죠. 이 체크 값들을 설정한 변수를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즉 인포메이션의 약자인 것 같은데 NGLT가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버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NGLT를 보니까 INF 메시지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어는 이 부분이죠. L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INF 한번 동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다시 실행을 해서 커넥트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커넥트로 왔고 기존의 와이어 샤크로 재실행을 할게요. 자, 커넥트 함수를 실행을 하고 LL이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바로 이 빌더에서 이렇게 설정한 값들이거든요. 그 설정한 값들을 텍스트라는 곳에 다 묶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묶어줘요. 다. 그래서 뭐 false가 있죠. 그리고 악성 코드 이름도 빌더에서 설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라는 즉 보낼 데이터가 텍스트에 있는데 이거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요. 그래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또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봐볼까요? TCP를 보시면 INF가 보내졌고 지금 구분자가 있죠. 구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쭉 있네요. 이거는 베이스 64가 디코딩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하고 사이버 치프에 붙여넣을게요. 그 다음에 베이스 64 디코딩을 넣게 되면 제가 동적 분석에서 발견했던 값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빌더에서 설정한 값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제 소스 코드를 더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 RC라는 스레드의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WRK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키로거입니다. 그래서 키로거를 스레드로 실행을 합니다. 스레드를 실행을 해서 이 get async key state 있죠? 사용자가 마지막 입력한 키를 가져와서 이 fix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한 키를 사용 공획자가 좀 더 보기 쉽게 바꿉니다. 엔터나 탭이나 뭐 그런 것들을 글자로 바꿔주고 시프트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특수키들 있죠? 특수키들 같은 경우에는 빈 공백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용자가 마지막에 입력한 키를 알맞게 바꿔주는 함수 fix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milogs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키는 miab라는 함수를 일단 거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를 입력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그 키를 입력했는지 찾는 부분입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 프로세스 by id 있죠? 그 프로세스에 대한 PID를 가져오고 여기 날짜 그리고 사전에 정의한 이 문자 값들을 조합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열이 리턴이 되고 그거를 me.logs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를 따라가 보시면 하나의 레지스트리거든요. KL이라는 레지스터에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능을 실행을 하면 키로그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그 ab라는 함수가 이 문자를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x라는 함수가 보기 쉽게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레지스트의 값을 쓰는지 프로세스 모니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터 캡처를 키고 이렇게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엔터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끄고 엔자리티를 프로세스 필터링을 거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죠? 레지스터리의 KL이라는 곳에 지금 값을 썼네요. 그래서 이거를 점프트를 가보시면 HKC current user의 소프트웨어에 새로 만든 경로에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보시면 제가 노트패드에 입력한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자가 이 키 로고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됩니다. 이제 그걸 계속 실행하기 위해서 스레드로 키로거 함수를 실행을 했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명령어를 전달받는 RC라는 스레드, 그 다음에 키로거 스레드 두 개가 실행이 되네요. 이 두 개는 계속 실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입니다. OKPD라는 설정값이 true면 이걸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능은 바로 블루 스크린을 강제로 띄우게 됩니다. 블루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생기면 강제로 블루 스크린을 발생시켜서 재부팅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엔자리티를 강제 종료가 되면, 즉 관리자나 사용자가 엔자리티의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강제로 끝나면 그때 블루 스크린을 발생을 시켜서 재부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속 메커니즘에 설정된 엔자리티가 있죠. 그 엔자리티가 재부팅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자리티를 끄게 되면 계속 보안 방법으로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고 재부팅 다음에 엔자리티가 실행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 기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 프로세스 정보를 설정하는 값 중에 29번째에 위치한 값에 BSOD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종류를 감지를 하며 블루스크린을 강제로 발생시키는 필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권한을 실행했을 때는 실행이 안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소스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 PR1 있죠? PR1 함수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변경을 하는데 이 값, 헥사값으로 1D죠? 1D를 그 값을 i로 바꾸게 되는데 i는 전달받은 임자에 해당이 되고 전달한 임자는 1입니다. 즉 헥사값 1D의 값을 1로 설정을 하네요.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 권한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권한으로 실행한 후에 이거를 끌게요. 끄게 되면 별다른 증상이 없죠. 그런데 이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컴퓨터가 이 가상머신이 멈췄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블루 스크린이 켜집니다. 지금 보다시피 블루 스크린이 떴는데 그 오류 코드가 여기 보이신 것처럼 프로세서가 죽어서 블루 스크린이 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오류 코드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데
윈도우 중요한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들이 꺼지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서버와 엔젤 RH를 실행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두알문 있죠? 두알문은 즉 이 부분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한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위에서 실행한 스레드 두 개가 있죠. 명령어를 전달받고 실행하는 스레드, 그 다음 키로깅 스레드. 이 스레드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실행한 프로세스는 무한 반복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전달하고 그 명령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부분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스노트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스노트 규칙을 만든 이유가 원격 제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탐지 확률이 매우 좋습니다.